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79회 79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가볍게 제가 옛날에 영어를 공부할 때 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방 안에 방이든 뭐 집이든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가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붙이는 거 이제 메모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단어를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다 이렇게 일일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냉장고를 정도는 우리가 다 알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펠링도 사실 철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냉장고에다 붙이고 포스트잇을 뭐 텔레비전 붙이고 컴퓨터에다 붙이고 뭐 프린터에다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프린터는 항상 이제 컴퓨터 프린터를 하니까 이게 이게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가끔가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컴퓨터를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제 외래어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착각을 해서 이게 영어로 뭐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또 잘못된 영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상당히 잘못된 영어죠. 왜냐면 레인지가 이제 영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레인지라는 말이 뭐 요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죠. 이제 각 집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에다가 영어 이름을 찾아서 붙이고 그리고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마디로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냉장고지, 영어로 리프리저러지, 이건 TV지, 텔레비전이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전자레인지는 전혀 뭐 전자레인지란 영어가 안 들어가 있네. 이러면서 한국에서도 외래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외래어가 아닌 영어가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영어 중에서도요. 텔레비전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 TV. 텔레비전이죠. 그래서 TV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돼서 하나의 단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텔레마케팅 이런 말이죠. 텔레마케팅. 아시겠죠? 그리고 텔레뱅커. 그 다음에 텔러라고 그러죠. 텔러. 은행에서 돈 이렇게 앞에 직원이 이제 돈 뭐 통장 보면은 돈 주고 뭐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텔러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텔러라 하길래.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에 두 단어가 있는데 텔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영화에서 보면 텔레포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텔레포트.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는 그 장치 있지 않았습니까? 기계 같은 거. 그게 지금 뭐 과학자들이 원자과 분자가 무슨 단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냥 실험으로 입증을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인간의 세포라든가 인간을 갖다 이동하는 거는 안 된다. 하여튼 뭐 먼 미래에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텔레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 하면 비전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텔레비전은 종합적이죠. 소리하고 그리고 화면이 같이 움직이는 화면이 동시에 날라오는 건데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어떤 물체가 화면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전 화면이 우리 집으로 날라온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거기서 우리가 텔레라는 뜻은 그런 뜻이구나. 이동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텔레마케팅이라든가 텔러 하면은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그 단어일지 안 달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이 공부를 할 때 외우기 편하게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 그 뭐죠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녹음 그 한번 보면은 다 외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 1, 2, 3, 4를 갖다 막 숫자를 외울 때 그 하나하나를 갖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가 상상할 수 있다 그죠. 추리할 수 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텔러라고 하는데 앞에서 텔러. 그 사람들 결론은 은행에 있는 돈을 나에게로 이동, 아니면 나에게 있는 돈을 그 사람들에게 이동, 또는 우리가 내 돈을 어떤 뭐 쇼핑몰로 이동,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텔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비전은 뭐냐면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VISI 여기까지 비지터, 비지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다. 방문하다는 뜻은 거의 가서 본다는 뜻이죠. 그 사람을. 그렇죠. 만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지터가 비전하고 연결돼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시각적인 거라 이거죠. 비지터. 그럼 또 우리 비자 있죠. 비자. 눈으로 보는 우리 패스포트 있잖아요. 패스포트하고 이제 비자를 받잖아요. 이 비자가 결론은 그 사람 얼굴하고 뭐 하여튼 뭐 서류를 보고 패스 통과하는 건데, 그것도 한마디로 눈에 된, 그러니까 시각에 관계된 단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비전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사실 미래, 나의 계획 뭐 이런 뭐 뜻도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우리 라디오 일반적으로 요즘은 라디오 잘 없죠 거의 사실. 그렇죠? 이 라디오란 말도 보면요, RADIO잖아요. 근데 뭐 뒤는 라디오 오디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레디에이션 있죠. 레디에이션 파장 있잖아요.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엑스레이식으로 날라오잖아요. 어떤 선이 엑스 뭐 전파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레디에이션 하면은 우리 방사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이죠, 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라는 것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우리 집으로 왔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단순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을 뭐 그냥 뚝딱 만들어서 뚝딱 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 보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이름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보면은 아주 그 물건하고 그 단어하고 약간 좀 비슷한 매치가 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사실. 냉장고는 한번 볼까요? 냉장고 보면은 일반적 RE가 들어가죠. refrigerator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단어가 대체로 세 가지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re라면은 R, 다시 한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접두어로요. 예. 그 다음에 freeze 하면은 얼다 이런 뜻이죠. freeze 꼼짝 마 이러잖아. 얼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rate는 generator 운동을 시키다, 뭐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다, 가공하다, 뭐, 예. 그래서 refrigerator 하면은요, 다시 얼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선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죠. 근데 제가 어떤 곳에서 슈퍼에서 물건을 샀어요. 예로 좀 차가운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을 냉장고에 넣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이게 따뜻해지겠죠? 한마디로 내 몸 때문에 아니면 뭐 날씨 때문에 이게 온도가 오르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넣는 그 행동 자체가 그 물건, 그 음식을 보호하기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다 그냥 놔두면은 한마디로 썩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RE가 들어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보관한다, 뭐 다시 한번 차갑게 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RE가 들어갔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냉장고를 갖다 다른 말로 프리저란 말을 해요. 프리저. 그냥 애들이 리프리제러 하지 않고 프리저 해요. 프리저. 그러니까 뭐, 그럼 냉동고죠. 그건 사실은 냉동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그게 냉동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냉장고라고 그래요. 냉장. 사실 냉동고와 냉장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냉장은 차갑게 보관하다, 냉동은 얼려서 보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말이 다른데, 그래도
그 두 단어를 갖다가 비슷하게 사용하다 이거죠. 일례로 우리 캠핑 갈 때 아이스박스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는 얼음 상자. 얼음이 들어가서 다른 음식을 보관하는 상자잖아요. 그게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자도 아니고 얼음을 보관하는 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완벽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 물건의 기능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어쩌면 여러 개의 단어가 조합돼서 한 단어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 컴퓨터는 뭐 012, 013 이 사실은 숫자로 이게 나온다잖아요. 컴퓨터 언어가 0222 뭐 0000 이런 식으로 나온다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이 컴퓨터는 실제로는 컴퓨트 해가지고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 계산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뭐 소리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원래는 계산하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자체가 계산기였어요. 계산기. 그래서 너무 한 단어를 가지고 너무 한 가지의 뜻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알고 있는 단어에서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단어가 있지 않을까,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제 다른 단어 한번 해볼까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동차를 영어로 car, automobile, vehicle 이 세 가지 말하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그 캐테고리 안에서는 뭐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car는 자동차 CAR car는 보면은 이게 뭐지? 어떤 단어에서 왔을까? 운송수단 아닙니까?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car 차죠, 차. car는 carry 들고 다니다, 가져가다, 뭐 이런 거 있죠. carry, C-A-R-R-Y, carry.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모빌은 이것도 두 단어가 하나가 됐다 이거죠. 모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토는 뭐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약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완전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환상적인 기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오토모빌은 자동차가 무슨 자동으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엑셀을 밟아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핸들을 움직여야 되죠.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오토모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도 뭐 오토모빌 하죠. 오토모바일 뭐 하고 그 다음에 비이클이란 말은 클 해가지고 사이클 하죠. 사이클 돌아가는 느낌 그쵸 뒤에 비이클은 뭔가를 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를 담다 그렇죠. 사람을 갖다 거기서 태워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먼 데를 가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 가지 다 똑같이 어떤 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간다. 근데 오토모빌은 그냥 순수하게 그 옛날 사람들이 놀래서 야 저게 자동으로 움직이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움직이는 게 자동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밀어야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가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아까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마이크로웨이브인데요. 마이크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작은 웨이브는 파장이란 뜻입니다. 웨이브는 파장 아니면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쓰면은 파도죠. 파도 타기 웨이브죠. 그러니까 서프란 말도 있죠. 서핑 파도를 타다. 네, 웨이브도 파도란 뜻이고 춤추는 웨이브란 뜻도 있죠. 뭐 커브죠 한마디로. 그런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그게 전기 어떤 뭔지 몰라도 하여튼 전기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밥을 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말의 전자레인지는 실제로 이제 미국 하면요.
정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버너 있잖아요. 가스레인지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식으로 쇠로 되어 있는 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기향 있죠? 모기향. 간단하게 해서 가스레인지 위에 모기향 같은 쇠판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틀잖아요. 가스레인지처럼 이제 뭐 레버를 돌리잖아요. 돌리게 되면은 이게 이 코일이 빨갛게 달궈져요. 빨갛게 달궈지고 거기에는 냄비를, 미국에는 많은 그 주에 많은 아파트 집에 그런 전기로 된 레인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가스레인지니까 전기 레인지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전자레인지가 가장 맞지 않을까, 그 말이. 아, 그리고요,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요즘은 다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리모컨이라고 합니까, 우리? 리모컨 무선으로 한마디로 조작하는 그런 기계죠. 리모트 컨트롤. 보통 리모트 컨트롤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리모컨.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리모트란 말은 떨어져 있다, 외딴 곳에 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리모트. 그러니까 리모트를 딱 들은 순간 우리가 외딴 곳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레비에서 떨어져서 테레비의 채널, 볼륨, 뭐 이런 걸 갖다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리모트, 떨어진 곳에서 조절한다, 조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리모트란 단어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에 관심이 있다, 유학에 관심이 있다,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일부러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리모트 정도는 뜻은 알 거라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른다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익히 전에 아까 텔러 있지 않습니까? 텔러는 이제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뱅크, BANK. 뱅크라는 건 간단히 뜻이 뭡니까? 뱅크는 내 돈을 갖다가 그 은행에다 넣었더니 은행에서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도둑이 많을 때 어떤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어떤 사람이 간판을 걸었대요. 야, 너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그냥 돈 들고 온 거라는 거야. 그게 은행의 시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그 코믹 만화 있잖아요. 만화에 그렇게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뱅크라는 건 뭐냐면요, 뱅크, 보관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뱅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뱅크란 단어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사용하느냐? 우리 뚝방 있죠, 뚝방. 이 강이 이제 뭐 냇가가 흐르듯이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면 좌우로, 양옆으로 흙이 쌓이잖아요, 흙이. 이게 길이 나죠. 이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연적인 뚝방을 갖다가 뱅크라고 합니다. 뱅크, BANK, 뱅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쌓아올린, 우리 한강에 그 공원에 보면 옆에 이제 한마디로 한강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레비라고 그래요. 레비. 레비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LEVE인데 레비는 인공적으로 보통,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뱅크. 사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비라고 CNN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뱅크는 뭔가를 보호한다. 홍수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뚝방이 쌓아진 것처럼 도둑으로부터 우리 돈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뱅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뱅크는 사실 어떤 덩어리, 어떤 단체, 이런 걸 갖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흙이 점점점 쌓여서 뱅크가 됐다. 흙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포스트잇 같은 거를 사용해서, 메모지를 사용해서
모든 물건에다가 영어 단어를 붙이시라 이거죠. 찾아서 그걸 모를 경우에 붙인 다음에 그걸 계속 영어로 외우세요. 영어로. 아, 이거는 펜슬이구나. 이건 펜이구나. 이건 컴퓨터구나. 이건 키보드라는구나. 이건 마우스라는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외워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탁 튀어나올 수 있게. 예를 들자면 파는 영어로 뭐냐, 양파는 영어로 뭐냐, 라면은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런 식으로. 그게 상당히 미국 생활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독일 가서 독일 말로 소세지를 뭐라 그러지? 학교를 뭐라 그러지? 이런 일반적인 생활 단어 자체가 그게 학교 공부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자신의 생활 자체가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학교 수업 자체도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 자체가 상당히 불편해, 상당히 힘들어, 매일같이 막 싸움이야, 전쟁이야. 그럴 경우에는 생활 자체도 숙제가 되고 학교 생활도 숙제가 되는 거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힘들기 때문에 둘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내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과일, 음식, 뭐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걸 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근데 그 정도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금방 아니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당연히 그 단어를 알고 나서 그 단어에서 또 파생되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거 같이 공부하면 더 좋죠. 시간이 된다면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그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 가서도 생활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